자, 이번 시간은요, 투자분석 기법 계속해서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보시면 177페이지입니다. 문제 21번입니다. 21번. 성수법과 수익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기초문장은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수법과 수익법은 서로 역수관계.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고 성수법은 낮을수록 유리하고요. 그리고 성수 네 가지는 암기가 쉽잖아요. 앞에 그 두 가지는 총총 나누기, 뒤에 그 두 가지는요 지분 나누기. 자, 분모는요 총은 나누기 총소득, 수는 나누기 순소득, 세전은 나누기 세전 현금수지, 세후는요 나누기 세후 현금수지가 돼요. 수익률은요 공식을 뒤집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요 네 가지가 잘 나오니까 암기시켜 드렸죠. 전지 순종 서로 역수관계입니다. 요거 묻는 거잖아요. 자, 먼저 1번 총소득 성수 요거 묻죠. 이것은요 총총 나누기 총 투자액을 총 소득으로 나눈 겁시다. 그대로 맞죠? 옵니다. 2번요 세전 현금 성수는 나왔죠. 세전 현금 성수는 자 지분 나누기니까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눈 겁시다. 그대로 맞죠? 옵니다. 3번요 순소득 성수는 분자가 총총 나누기죠. 총 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그대로 맞습니다. 옵니다. 4번요 세후 성수는 바로 지분이죠.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수지로 나눈 것이다. 그대로 맞네요. 다음에 5번요 지분 투자 수익률, 즉 지분 배당률은 자 순영업 소득을 틀렸죠. 바로 세전이죠.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로 나눈 비례됩니다. 틀린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 23번 봅니다. 23번 다음은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볼까요?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종합하는 일이다. 요거 묻잖아요. 순종 맞죠? 순소득 성수의 역수는 순종 종합하는 일이다. 그대로 맞는 지문입니다. 옵니다. 순종 맞습니다. 자, 2번요. 현가 회수계산법은 화폐 시향가치를 고려한다. 현가자가 붙으니까 시향가치를 고려한다. 맞죠? 옵니다. 다음에 3번요. 대부 비율이 80%면 부채 비율은 400%이다. 자, 이거는 그냥 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자, 부채 비율을 부르니까 부채 비율은 제가 계산 특강에서 이렇게 쉽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 하게 되면 이거예요. T계산. 자, 왼쪽 차변 항목은 자산 항목이 되고요. 오른쪽 대변 항목은 일부가 부채가 되고요. 나머지가 자본입니다. 자, 그러면 숫자 넣어볼까요? 자산이 100이다. 100원이다. 부채가 80원이면 나머지가 내 돈 자본이죠. 얼마? 20원. 요거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여기다가 이대로 짝대기 짜 끝자 분자 분모 얘가 이꼴 부채비율입니다. 부채비율은 아주 간단하죠. 바로 자본분의 부채가 되니까요. 그럼 답이 나왔네요. 부채 비율이 80%면 자본 비율, 내 돈은 20%가 되겠네. 얘가 바로 무슨 비율? 부채 비율. 그러면 4배죠, 4배. 4배나 크니까 바로 400%. 4또는 400%. 따라서 부채 비율이 80%이면, 부채가 80%이면 부채 비율은 400%이다. 그래서 그대로 맞는 지문입니다. 5가 되고요. 4번요. 부채 감당률은 뭐죠? 순두부. 부채 감당률이 2가 되면요. 2가 되면 순두부죠. 얘가 바로 2가 된다. 2. 부채 감당률이 2가 되면 부채 서비스액이 순영소득 2배가 된다. 아니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2배가 됩니다. 자, 앞뒤가 바뀌었죠? 틀린 답 4번입니다. 5번요.
채무 불이율은 영부유. 따라서 영업경비와 부채세입세액이 유효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틀린 답 4번. 4번이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25번 확인합니다. 25번. 부채 감당률에 대한 설명을 틀려서 부채 감당률 얘는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순두부 바로 떠올리자. 순두부. 따라서 1번 틀린 것은 부채 감당률이란 부채 서비스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가 되는가? 틀렸죠.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 앞뒤가 바뀌었죠. 바로 1번 틀렸습니다. 틀린 답 1번입니다. 자, 이때 2번요. 부채 서비스액은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따라서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3번요. 3번도 지문 좋아요. 이런 문제가 계산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3번은요. 자, 부채 감당률 2가 되고 저당 비율이 50%, 저당 상수가 0.1이라면 환율은 10%이다. 자, 3번은 뭐냐면요. 제가 감정평가 수입 방식에서 부채 감당법 암기시켜드렸죠. 말 좀 더듬자. 부저저. 그러면 환율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이렇게 부저저 하게 되면 그대로 환율이 나옵니다. 요거 묻는 지문이죠. 따라서 3번 부채 감당률이 2가 되고요. 다음에 저당 비율이 50%. 50%니까 곱하기 0.5네요. 50% 0.5. 저당 상수가 0.1이죠. 곱하기 0.1이다. 이러면 1이 되고 10%네요. 이꼴 0.1, 10%입니다. 따라서 부저저 하게 되면 환원율은 10%가 된다. 맞습니다. O입니다. 4번 지문요. 너는 힘을 팍 주세요. 왜? 중요하니까. 자주 나왔습니다. 부채 감당률 1보다 큰 게 좋은 거잖아. 그런데 1보다 작으면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세입세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맞는 말입니다. 요즘은 잘 나옵니다. 1보다 클 때, 작을 때 아주 잘 나와요. 5번 대출기간은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게 좋겠죠. 맞는 말입니다. 정답 1번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9번. 자, 투자를 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투자하는 경우. 자, 요 문제는요. 요즘은 좀 뜸했는데요. 과거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그냥 점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 보기 전에요. 얘는요. 해설 먼저 봐요. 해설 보게 되면 참고표 투자 결정 조건이 있죠. 1번 순평가는 0보다 클 때 투자. 2번 내부 수익은 요거보다 클 때 투자. 요거는 항상 작아야 됩니다. 3번 수익 성취는 1보다 클 때 투자 결정. 4번요. 기대 수익은 요거보다 클 때. 요거는 항상 작아야 됩니다. 5번요. 투자 가치가 시장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6번요. 부채 감당률 1보다 클수록 유리하죠. 7번 회수기간은요. 자, 짧을수록 유리하고요. 8번 회계적 이익률은요. 목표 이익보다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자, 이걸 이제 항목을 만들어서 묻는 것이 바로 29번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1번 순영가는 요수익이 아니죠. 0이죠. 0보다 커야 되겠죠. 틀렸고. 2번 자, 회수기간은요. 목표 회수기간이 보다 짧아야 되겠죠. 부동호 바뀌었습니다. 목표가 길고 투자내는 짧아야 됩니다. 부동호 바뀌었습니다. X. 3번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겠죠. 1보다 크면 유리하고 부동호 바뀌었습니다. 틀렸고. 4번요.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클 때 맞죠. 정답 4번입니다. 5번요. 수익 성지수는 0보다 큰 게 아니고 1이죠. 1보다 커야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다음에 31번요. 자, 31번은요. 세 개를 묻네요. 순소득 성수 구하고
채무 불이익률 구하고 세후 현금 성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서 박스 잘했죠? 자, 이와 비슷한 문제가 기출문제에 최근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지금 세 개를 묻죠, 세 개. 세 개를 묻는 것도 푸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에 2분 내로 절대 못 풉니다. 이런 문제는요, 10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풀어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일단 실전에 좀 풀기는 부담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다 풀기는 너무 시간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31번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32번이 있죠. 32번. 둘 중에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31번은요. 그냥 넘어가도 좋고 정 찜찜하다면 해설 보고 푸시면 되겠는데 이런 문제는요. 실제에서 무조건 10분, 20분 걸려요. 그래서 스킵한 문제가 됩니다. 32번. 32번도요. 자,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가 다 상급이에요. 상급. 자, 그럼 32번 보겠습니다. 32번. 3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이 틀린 것은, 자, 보기 자료를 실컷 주고 난 다음에 1번 종합하는율, 2번 지분 배당률, 3번 저당 상수, 4번 부채 감당률, 5번 부채 비율, 5개를 묻잖아요. 이걸 어떻게 풉니까? 일단은, 자, 이런 종합 문제 풀면서 이제 경험을 쌓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스 볼까요? 총 투자액이 10억이고, 저당이 5억이고, 지분이 5억이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총 투자액이 10억이고, 은행 융자, 저당이 5억입니다. 융자 5억 빼니까요. 내 돈이죠. 지분이 5억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어서 순영업 소득이 2억이고, 부채 세비색이 1억입니다.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2억이고요. 부채 세비 원리금이 1억이다. 빼기 부채 세비색이 1억이다. 자, 순영업소로서 부채 세비를 빼게 되면 뭐가 나와요? 세전 현금 수지죠. 세전 현금 수지가 1억이 됩니다. 자료 끝. 이제부터 틀린 거 찾아봅니다. 1번 종합하는 율입니다. 자, 먼저 종합하는 율 이거잖아요. 종합하는 전지, 순, 종. 종합률은 어떻게 합니까? 총이 내려가고요. 총 투자액이 내려가고. 다음에 순영업 소득이죠. 순소득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서로 역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분모가 총 투자액이고, 분자가 순영업 소득입니다. 얘가 종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숫자 넣으면 되겠네요. 순영업 소득이 얼마? 2억입니다. 총 투자액이 얼마? 10억. 그러면 이제 약분하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 하게 되면 바로 0.2. 20%. 따라서 20% 맞죠? 그 다음에 자본 회수기간. 자, 분명히 자본 회수기간은 뭐라고 했죠? 순소득 성수죠. 순종 역수관계. 역수니까 이거 바꾸면 있네. 총 투자액 나누기. 순영업 소득. 무슨 관계? 역수관계. 역수입니다. 그럼 총 투자액이 10억이죠. 10억. 순영업 소득이 2억이다. 그럼 성수는 얼마가 돼요? 5가 나와요. 따라서 5가 된다. 맞습니다. 5. 그 다음에 2번요. 지분 배당률은 20%다. 지분 배당률은요. 나왔죠? 지분이 내려가고 세전이 올라갑니다. 지분 투자액이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성수가 됩니다. 세전. 공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지분 투자액은 5억이죠. 5억. 세전 현금 수지가 1억. 1억이니까 1억입니다. 5분 1이니까 0.2죠. 그대로 얼마? 20%. 20%. 따라서 20% 맞는 말이 되고요. 다음에 저당 상수가 20%다. 이거 어떻게 구하죠?
바로 공식이 여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흐름 아시죠? 보통 세 번째 대출금에서 대출 원금, 대출금에서 곱하기 저당상수. 자, 대출 받은 금액에서 저당상수를 곱하게 되면 매기간 뭐가 나옵니까? 원리금 상환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잖아요. 그럼 저당상수는 얘가 되겠네. 그럼 이제 넘겨주면 되겠네. 넘겨줍니다. 따라서 저당상수는 얘가 넘어가니까 대출금이 되고요. 분자가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리금 상환액. 그래서 넘겨주니까 저당상수는 분모가 대출금에다가 원리금 상환입니다. 숫자 찾아볼까요? 대출금은 나왔네. 저당 5억입니다. 5억. 원리금 상환액이 그죠? 부채 세율이 똑같은 말이잖아. 원리금 상환액. 얼마? 1억. 암산되죠? 5분의 1, 20%. 따라서 저당 상수는 얼마가 된다? 20%. 맞습니다. 4번요.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은 뭐지? 순두부. 그러니까 순두부 나왔죠. 2 나누기 1이네요. 정답 2. 자, 2가 된다? 맞습니다. 5가 되고요. 5번요. 부채 비율. 자, 부채를 요거잖아요. 5번.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요. 분자 분모가 됩니다. 총 얼마? 총 10억이죠. 총 10억. 부채가 얼마? 5억. 다음에 지분, 내 돈, 자본이 얼마? 5억입니다. 얘를 말하잖아요. 그럼 이제 5분의 5죠. 5분의 5. 부채비율은 1이니까 100%. 100%다. 따라서 50% 틀렸죠. 50% 틀렸고 1 또는 100%죠. 100%. 정답 5번. 5번 틀렸습니다. 5번 되겠고요. 다음에 문제 33번입니다. 33번. 자, 다음 투자에 대해서 회수기간은 자, 회수는 짧을수록 유리하다. 기억나시죠? 회수기간. 회수는 쉬워요. 자, 그러면 자, 표를 보시면서 먼저 초기 투자기 처음에 얼마 들어갔다? 1억. 자, 초기 1억입니다. 그럼 이제 1억을 회수하는데 총 몇 년 걸리겠느냐? 그러면 내려가니까 순 현금으로 있죠. 자, 1년차 3천만 원 회수되었어요. 7천만 원 남았네. 2년차. 또 3천 회수됐네. 3년차 또 3천이죠. 3년 장기차 3천. 여기까지가 얼마? 9천만 원 회수되었잖아요. 얼마 남았다? 1천만 원만 남았 1천만 원. 1천만 원만 남았네. 1천만 원만 남았는데, 그런데 4기차는, 자, 4천 들어 4천. 자, 이때 현금으로 하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면 이제 4기차 4천 중에서 1천만 원만 회수하면 돼.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러면 12달에 4분의 1이 몇 개월입니까? 3개월, 3개월. 그래서 3년 하고 4분의 1, 3개월입니다. 정답 2번. 그래서 3년하고 3개월이다. 정답 2번요. 자, 이상으로 투자분석 기법은 문제를 모두 마치겠고요. 자, 지금부터 요약집 보시면서 부동산 금융 넘어가죠. 요약집 먼저 봅니다. 자, 금융은요, 요약집 보시면 자, 130페이지죠? 130페이지. 요약집 봅니다. 부동산 금융은
올해 시험도 5문제에서 6문제, 대여섯 문제. 참고로 작년 시험은 6문제가 났습니다. 자, 왼쪽 페이지는 참고로 보세요. 시험과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없고요. 그러면 이제 13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4번이 있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은 동그라미. 요거 나왔다. 무조건 득점하세요. 아주 잘 나옵니다. 가로 1번, 지분금융은 화살표 적어줍니다. 배당. 배당이 목적이면 지분금융. 맨 밑에 가로 2번요. 부채금융은 화살표 적어줍니다. 이자.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금융입니다. 다시 올라가세요. 지분금융은 배당이니까 또 하면 1번 보게 되면 문장 첫 줄이 있죠. 지분금융이란 밑줄 하세요. 주식을 발행 밑줄. 주식 발행하면 배당을 받지, 배당. 그러니까 지분금융, 배당입니다. 또 지분권 매각 밑줄. 그러면 지분권 매각한 만큼 배당 받잖아요. 배당 받으니까 지분금융입니다. 자, 시험은 2번에서 묻죠. 2번 보게 되면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예로는요. 밑줄 하세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배당입니다. 부산 투자회사 리처, 배당입니다. 조인트 벤처, 배당이죠. 한 줄 내려가서 두 줄 내려가죠. 또 밑줄입니다. 리처, 펀드의 주식 또는 정권, 이것들이 모두가 배당이 목적입니다. 바로바로 찾으시고요. 다음에 가로 2번 내려가죠. 부채금융은요, 이자가 목적이니까 첫 줄, 저당을 설정한다. 저당 설정 밑줄. 얘는 바로 이자를 받잖아요. 사채 발행 밑줄. 사채 발행도 이자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자, 이자가 목적이니까 부채금융이고요.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밑줄입니다. 부채금융 또는 부채증권에는 자, 채권, AB에서 자산담보증권이죠. 또는 MB에서 저당 담보증권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이자가 목적이다 해서 부채금융입니다. 자, 얘를 꼭 돌리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3페이지 있죠. 133페이지 첫 줄 보시면 고로 3번 조기상한 위험, 빈출. 잘 나옵니다. 바로바로 자, 해석해야 됩니다. 조기상한. 자, 조기상한의 조건은요. 두 줄 나와 있죠. 두 줄 보시면요. 두 번째 줄을 밑줄입니다. 시장금리가 약정금리보다 낮을 때 바로 못 박아버리세요. 시장이자가 낮을 때 차입자는 조기상환하게 됩니다. 네모 3번 내려가죠. 네모 3번. 대출금리 상환. 1번 금리 조정 방식에서 1번 고정금리, 2번 변동금리. 자, 1번 목차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얘도 지문 너무 잘 납니다.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봅니다. 먼저 1번 고정금리는 동그라미 2번 밑줄 하세요. 반복됩니다.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을 때 밑줄. 시장금리가 낮으면요. 한 줄 내려가서 차입자는 조기상환 밑줄 하시고요. 조기상환 조건 나옵니다. 3번 내려가요. 3번. 대출기간은 밑줄 하세요. 고정금리로 대출할 경우에는 변동금리보다 초기에는 금리가 높다. 초기에 고정금리가 높다. 빈출입니다. 그리고 2번 내려가요. 변동금리는요. 맨 끝에 줄 밑줄 하세요. 변동금리 이꼴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밑줄 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2번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준금리는 자 단어두기 밑줄 CD 괄호 양도성 예금정서 밑줄 한 줄 내려가세요. 자금 조달 비용지수 고픽스 밑줄. 그래서 CD나 고픽스는요 바로 기준금리다. 변동금리를 가리킵니다. 연결하시고 3번 내려가세요. 3번은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은행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히 전가한다. 밑줄 하시고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보았습니다. 그럼 목차 2번요. 원리금 상환 방식이 있죠. 자, 여기다가 별표 3개요. 무조건 나옵니다. 금융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목차가 3개 나옵니다. 1번 원금 균등 상환, 2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다음에 3번 최정식 상환입니다. 그래서 얘가요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까요? 원금 균등 상환인데요.
원근균등 상한은 우리 요약집 내용보다 가장 먼저 그래프를 또리자, 그래프. 자, 그래프 아시죠? 세로축은 원리금, 가로축은 융자 기간입니다. 그러면 원근균등은요, 매 기간 원리금이 점점 작아지더라. 얘가 바로 원근균등 상한입니다. 다른 말로 체감식 상한입니다. 바로 그래프를 돌리자. 그러니까 원근균등은요, 원금이 일정하죠. 이렇게. 매기간 원금이 똑같습니다. 얘가 바로 원근균등이다. 원금을 똑같이 갚아내니까 원금 갚아 나가는 만큼 단계적으로 이자가 적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원금이 되고요. 그만큼 이자가 단계적으로 적어진다. 얘가 바로 이자가 됩니다. 이자. 합해서 원리금은 점점 작아진다. 체감식 상한. 그래서 요 그림 바로 돌리시고요. 요 그림. 다음에 괄호 2번. 참고로 얘는요, 샵 표시하시고. 샵 표시. 얘는요, 계산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 다음에 괄호 2번. 원리금 균등 상한도. 자, 그러면 요거 그래프 봤으니까 이제 요약집 확인합니다. 또 하면 1번과 2번이 있죠. 자, 2번 집중합니다. 2번요. 2번 보시면 자, 밑줄 하세요. 상환 기간 동안에 원금은 일정하고 이자는 감소. 그래서 원금은 일정하죠. 이자는 감소하잖아요. 또 밑줄 하세요. 저당 지불액 원리금은 초기에 많고 후기로 갈수록 적어진다 해서 점점 적어지니까 체감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을 돌리고 문제를 풀자란 말입니다. 다음에 2번요. 원리금 균등 상한은 또 그림 그려줍니다. 그림 돌리자. 자, 원리금 균등 상한은 원리금이 일정하다. 그래서 얘가 바로 원리금 균등 상한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한입니다. 자, 이때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초기에는요, 이따만큼 이자가 많습니다. 이자가 많다가 점점 이자가 작아지고요. 얘가 바로 이자. 원금은요, 작다가 점점 증가합니다. 얘가 바로 원금이다. 요 그림 바로 돌리시고. 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요, 얘가 잘 나와. 얘가 잘 나와요. 따라서 원금은 초기는 작다가 갈수록 증가한다. 원금은 갈수록 증가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빈출입니다. 그리고 얘도요, 계산 문제 나와요. 계산 문제. 그림 보았으니까 이제 교재 보고 확인합니다. 교재. 자, 여기 보시면요. 도움에 1번, 2번, 3번이죠. 3번 집중합니다. 3번 보시면요. 자,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기간 초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 원금 비중은 낮다. 자, 초에는요, 이자 비중이 높고 원금 비중은 낮잖아요. 그대로 나오고, 또 밑줄 하세요. 기간 말에 가까울수록 이자는 급감하고 원금은 높아진다. 기간 말로 가서 이자는 급감하고 원금은 높아진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3번, 최정식 상한. 그림 봅니다. 최정식 상한. 자, 얘는요, 원리금이 점점 체증하더라. 얘가 바로 최정식 상한입니다. 자, 이때 원금하고 이자가 어떻게 되죠? 자, 먼저 이자는 많다가 점점 적어지더라. 얘가 바로 이자가 되고, 원금은 적다가 점점 원금이 많아지더라. 얘가 바로 원금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결국 은행은요, 처음에는 원리금을 이만큼 받아야 될 것을 이때는 차일도 생각해서, 자, 얘만 받잖아요. 이만큼 받을 걸 요것만 받더라. 적게 받아요. 적게 받으니까 빚금 치만큼 은행은 손해봅니다. 이런 데는 나중에 다 보충하겠지만요. 초기는 손해보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 마이너스, 부의 상한이죠. 초기에는요, 부의 상한을 초래하더라.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보시면서 다시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자, 최정식 상한은요, 동그라미 2번 밑줄 하세요. 얘도 빈출. 미래 소득이 확실한 젊은 층 밑줄. 주로 누굽니까? 젊은 봉급자나 신혼부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장래 계속 수입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층입니다. 3번도 두 줄 모두 밑줄 아세요. 초기에는 자, 지불액이 이자 지급분도 안 될 수가 있다. 즉, 은행이 손해보죠. 오히려 저당 자금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부의 상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3번요, 3번. 3번 보게 되면 3번.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 세 가지 비교합니다. 세 가지. 자, 세 가지 비교는요. 세 가지 비교는 다음 페이지 문장이 되게 많지만은요. 이것도 합치자. 합치니까 이 그림 아시죠? 합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부 합치니까. 자, 합치니까 이렇게 되겠네. 셋 다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뭐죠? 원리금 균등 상한. 얘는 뭐가 되죠? 최정식 상한. 얘는 뭐가 돼요? 원금 균등 상한입니다.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죠? 원리금 균등 상한. 얘는요, 바로 원금 균등 상한입니다. 얘는요, 최정식 상한입니다. 이제 합친 게 세 가지 모두 비교잖아요. 요것도 올리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뭐죠? 초기. 초기. 얘는요, 후기. 후기를 말합니다. 말기, 후기. 자, 그래서 초기와 후기는 크기가 다르다. 초기의 이 원리금 가장 큰 게 뭡니까? 1등 원금 균등 상한. 2등은요 원리금 균등. 가장 적은 것은 최정식이다. 초기의 원리금 큰 순서 원금, 원리금, 최정식.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기로 가니까요. 원리금 가장 큰 게 1등 최정식. 2등은요 원리금. 가장 적은 건 원금 균등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특히 후기를 많이 묻습니다. 후기요. 얘가 무슨 크기죠? 원리금 크기입니다. 원리금 크기. 자, 다시. 자, 중도 상한 또는 후기의 원리금 큰 순서. 최정식, 원리금, 원금. 되시겠죠? 똑같은 말로 잔금, 잔액 크기다. 자, 후기에 잔금이 큰 순서, 원리금 큰 거, 잔금 큰 거 똑같아요. 잔금이 큰 순서 1등, 2등, 3등. 최정식, 원리금, 원금. 다시. 이자가 큰 순서, 이자. 이자가 가장 큰 거, 최정식, 원리금, 원금. 해서 이 순서는 잘 납니다. 원리금 큰 순서, 잔금이 큰 순서, 이자가 큰 순서 똑같아. 여기까지가 예약집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이어서 예약집 보시면서 137페이지 네모 4번이 있죠. 최대 대출 가능금액 계산. 4번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별표 한 개입니다. 자, 얘도요 계산 문제가 워낙 많이 났습니다. 그럼 얘도 미리 틀을 잡자. 어떻게 틀을 잡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요? LTV도 나오고 DTI도 나오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부채 감당률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문제가 대출금 구하셔. 요 문제 났다면요. 가능한 스킵하지 마세요. 무조건 득점하세요. 왜? 얘는요. 점수가 득점이 정확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을 잡게 되면 첫 번째 LTV다. 두 번째가 DTI예요. 세 번째가요, 부채 감당률입니다. 요 세 가지. 자, 그러면 우리 시험 항상 두 개를 엮어서 묻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 엮더라.
아니면요, 1번하고 3번이 없더라. 이렇게 문제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면서 계산 문제 묻는 것이 총 몇 번 났다? 엄청나게 났거든요. 몇 번 났다? 총 11번. 엄청 났습니다. 11번 계산 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서 1번, 2번 걸어서 보는 게 몇 번 나왔다? 무려 9번. 1번, 3번 걸어서 보는 것이 겨우 2번 나왔다. 가장 최근 시험은요, 1번, 2번 걸어서 나왔거든요. 만약 원래 나온다면 1번하고 3번을 걸어서 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 봅니다. LTV 공식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꼴. 자, 분모가 부동산 가격이 되고 분자가 대출금입니다. 간단히 숫자 내볼까요? 숫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 가진 아파트 가격 얼마? 5억 잡을게. 5억이다. 은행의 LTV가 60%래요. 그럼 나왔죠? 5억의 60%가 얼마입니까? 3억이죠. 그래서 대출금은 얼마? 3억. 얼마나 쉽습니까? 바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DTI. 자, DTI는요. 분자가 연소득이죠. 연소득. 분자가요.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존부채가 나요. 기존부채. 보통 기존부채가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제로다. 없다고 나기 때문에 주로 얘는 무시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 DTI는 대출금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뭘 알 수가 있다?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 구하고 있다면 또 기억나시죠? 계산 한 번 더 하자. 양주 딤플 마시자. 윈저 마시자. 윈저 마시자. 윈저.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 나누기 저당상수. 저당상수 하게 되면 그대로 윈저. 그러면 이꼴 대출금이 나옵니다. 대출금. 자, 그러면요. 여기서 숫자 넣어볼까요? 5억짜리 집 가진 사람의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때 은행에 DTI가 50%래요. 50%. 절반이죠. 원리금 얼마? 2,500. 그러니까 2,500인데 계정부채가 없으니까 제로를 보면 돼요. 이때 DTI는요. 연봉의 절반, 2,500 이 범위, 원리금을 이만큼 범위에서 융자를 해주겠대요. 나왔죠? 그대로 가져와서 윈저. 원리금 얼마? 2,500. 만약 저당 상수가 10%래, 10%. 0.1이잖아. 암산대죠? 얼마? 대출금 2억 5천.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은행은요, 3억 빌려줘요. 적은 2억 5천 빌려줘요. 정답 2억 5천이죠. 내가 대출금입니다. 2억 5천. 근데 문제는요, 얘를 묻는 게 아니고 이미 한 개 됐죠, 자료가. 이미 여기서 별도로 이미 기존 대출을 받은 게 있대, 기존 대출. 기존 대출. 자, 2억 5천 대출이 가능한데 이미 이 사람이 2년 전에 기존 대출을 1억 먼저 받았었대. 얘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2억 5천 가능한데 기존 1억 받았으니까 추가 대출 얼마? 추가 대출. 빼니까 얼마? 1억 5천. 얘가 뭡니까? 추가 대출입니다. 추가 대출. 따라서 우리 시험은 항상 뭘 묻더라? 추가 대출. 요거 물어요. 추가 대출. 이런 문제가 몇 번 나왔다? 9번이요. 9번.
계속해서 부채 감당률은 1번, 3번 그러면서 겨우 2번 나왔네요. 2번. 부채 감당률 공식 아시죠? 순두부. 순두부. 자, 그래서 순영을 소득. 그리고 부채 서비스입니다. 이때 부채 서비스이 똑같은 말로 원리금이죠. 원리금. 얘가 똑같은 말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답이 나왔죠. 뭘 구합니까? 원리금 상환액 구하자. 앞에서도 원리금 상환액 구했잖아. 얘도요,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요, 얼마 주고 얼마 주게 되면 얘를 몰라도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뭘 구한다? 원리금 상환액. 을 구했다면 그대로 가져온다, 이렇게. 또 윈저하게 되면 대수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푸는 거나 1번, 3번 푸는 거나 원래는 쉽게 해서 털만 딱 잡아주고요. 여기다가 숫자만 따박따박 넣어주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약집을 정리하고. 자, 그러면 우선, 자, 공식이 나온 김에 우리 문제집은요, 요 계산 문제를 먼저 풀어봐요. 먼저 풀어봅니다. 자, 계산 문제 보시면 얘가 계산 문제가 어디 나오더라? 계산 문제가요. 좀 뒷페이지 나옵니다. 뒷페이지. (204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자, 204페이지 보세요. 204페이지. 28번, 29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28번은요. 1번, 2번 걸고 29번은요. 1번, 3번 걸고. 요 계산 문제는 다 필요 없어. 털만 딱 잡아놓고요. 여기다가 숫자만 따박따박 넣어주면 됩니다. 숫자만 넣어주세요. 지금부터 자료 보고요. 숫자만 찾아서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숫자만. 자, 숫자만 넣어주자. 자, 28번입니다. 28번. A씨는 은행에서 이미 1억을 대출받았습니다. 맞죠? 기술대출 얼마? 1억. 1억 받았대. 계속해서 A씨가 은행보다 추가로 받으신 최대 금액. 추가대출 얘를 묻습니다. 추가대출. 얘를 찾자. 추가대출. 박스 보세요. 첫 번째, 담보 가치가 얼마? 5억. 나왔죠? 본상가격이 5억입니다. 담보가치 5억입니다. 두 번째, 연소득 6천만 원. 나왔죠? 연소득 6천만 원. 숫자만 써서 넣어주세요. 넣어주자. 세 번째, 저당 상수가 0점이다. 나왔죠? 윈저. 저당 상수가 0점이다. 숫자만 써서 넣어주세요. 내려가서 네 번째, LTV가 50%, DTI가 40%다. LTV가 몇 프로? 50%. DTI가 몇 프로? 40%다. 자, 그런 거 다 찾네. 다 됐잖아요. 끝! 이제부터 계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런 거를 절대 스킵할 수가 없잖아. 답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봅니다. 5억의 50%가 절반이죠. 얼마? 2억 5천. 2억 5천. 대수로 나왔네. 2억 5천. 다음에 DTI는요. 자, 연봉이 6천인데 6천에 40%가 24, 2억 4천이죠. 2,400만 원. 그래서 6천만 원에 40%니까 원리금 얼마? 2,400만 원입니다. 원리금 2,400. 나왔으니까 그대로 뭐 가져와요? 윈저. 그래서 얼마? 2,400. 나누기 0.1 하게 되면 암산되죠? 2억 4천. 2억 4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LTV가 2억 5천 빌려주고 DTI가 2억 4천인데 은행은 많은 거 빌려줘요? 적은 거 빌려줘요? 은행은 적은 거, 이거 빌려주겠지. 대출을 가는 건데 2억 4천인데 2억 4천. 근데 이미 1억 대출을 받았잖아요. 1억 빼니까 추가 대출 얼마 가능하다? 빼니까 얼마 가능하지? 정답 1억 4천.
정답 1억 4천. 정답 1번. 1번입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항상 뭐지? 공식 적어주고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그대로 답이 나온다. 여지가 이런 문제가 계속 9번 반복이 되었어요. 다음에 문제 29번. 29번은 이거 뭐죠? LTV랑 부채가 난 일입니다. 1번, 3번, 1번, 3번. 자, 지금부터 얘도 똑같아. 아무 생각 없이 1번, 3번 여기다가 숫자만 찾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숫자만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3번 봅니다. 문제 29번. 시장 가격이 5억이다. 넣으세요. 자, 가격 얼마? 5억입니다. 순영업 소득이 1억이다. 나왔죠? 순두부. 순영업 소득이 얼마? 1억. 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추가 대출 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요. 박스 숫자 그대로 찾아서 넣어줍니다. 첫 번째, 저당 상수가 0.2 나왔죠? 저당 상수가 0.2. 두 번째, 대출 조건은요. LTV가 60%. 부채 감당률이 2다. LTV가 60%. 부채 감당률이 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기존 대출이 얼마? 2억. 기존 대출이 얼마? 2억. 다 집어넣네요. 다 넣었으니까 그대로 계산만 해요. 계산합니다. 5억에 60%가 얼마? 5억이 3이죠. 3억. 3억 대출 가능합니다. 쉽게 나왔고. 그럼 얘는 아니죠. 1번, 3번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자, 순영 소득이 1억이고 얘가 2다.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됩니까? 그들은 뭐지? 예. 1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1 나누기 2. 1 나누기 2 하게 되면요. 바로 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1억 나누기 2 하기. 1억 나누기 2 하게 되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5천만 원. 따라서 원리금 상환이 5천만 원이다. 그대로 윈저. 원리금이 얼마? 5천만 원. 자, 5천만 원 나누기 0.2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2억 5천. 2억 5천만 원. 2억 5천. 그러면, 자, 얘는 3억 대출, 얘는 2억 5천인데요. 은행은 뭘 빌려준다? 얘가 적네 해서, 자,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5천인데. 끝난 거 아니죠? 요거 가능한데 이미 2억을 대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빼게 되면 추가 대출 얼마? 2억 빼니까 5천만 원. 추가 대출 5천만 원. 정답 1번.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래서 금융은요. 자, 1번, 2번 걸고 1번, 3번 걸게 되면요. 얘는요. 점수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절대 버리지 말고 기분 좋게 득점하세요. 자, 이제 계산 문제 풀었으니까 다시 문제집 앞에 집 봅니다. 자, 앞페이지 보시면 자, 문제 186페이지죠. 186페이지. 자, 문제 2번부터 봅니다. 2번 보시면요. 금융과 관련 용어의 기초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틀린 건 묻습니다. 기초개념 1번, 2번 묶어줘요. 1번, 2번. 뭘 묻죠? 잔금 비율. 자, 1번 잔금 비율 밑줄. 잔금 비율은요. 대출 원금에 대한 밑줄하세요. 미상한 원금 비율. 밑줄하세요. 미상한 원금 비율. 자, 잔금 비율은 뭐라고 했죠? 미상한 원금이에요. 잔금은 뭘 말한다? 잔금은 덜 갚은 미상한 원금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이걸 장난칩니다. 미상한 덜 갚은 원금이지. 조심하세요. 미상한 원리금 틀린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잔금은요. 미상한 원리금이 아니고 미상한 원금.
원금. 단어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미상 원금 맞습니다. 맞는 질문 2번요. 잔금 비율. 제가 항상 투자에서 잔금만 나왔다. 잔금은 무조건 연금형가. 연금형가. 따라서 잔금 비율은요. 연금형가에서 선다. 맞지? 옵니다. 다음에 자, 매기간 자, 이자율 적용은요. 대출 잔금에서 한다. 그러니까 대출 잔금에서 이자를 곱하게 되면요. 매기간 원리금이 나와요. 이자금이 나와요. 이자금. 따라서 대출 잔금에서 이자를 곱하게 되면 그대로 자, 바로 이자 지급액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4번요. 주택담보대출에서 원리금 균등 상한에서 저당 상수를 이용하면 원리금 상한에 구한다. 원리금 상한액은 상수가 맞죠? 맞습니다. 5번도 자주 나왔습니다. 상환 비율은 1%에서 잔금입니다. 아니죠. 1에서 잔금 뺀 거지. 따라서 자 1에서 빼기 잔금하게 되면 상환이죠. 따라서 플러스가 틀렸고 마이너스 잔금 비율입니다. 정답 5번 틀렸고요. 자 3번, 4번 동함이 되었다. 이 문제는요. 원래 나왔다. 지분금융 부채는 무조건 득점하세요. 이런 거 틀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무조건 득점하세요. 3번 지분금융은 모두 고르시오. 지분금융. 지분금융 하게 되면요. 지분금융은 뭐죠? 배당. 배당만 찾으면 되겠네요. 기업번 부산투자 배당 맞죠? 옵니다. 니은번 자산담보부 기업음. 음은요. 이자 X. 디귿번 공모위한 정자. 자, 공모정자 주식이죠? 배당이다. 옵니다. 네번요. PF금융. PF금융은 이자 받죠. 이자 X. 미음번 주택 상환사채 이자죠. 이자 X. 해서 자 지분금융 하게 된 배당이니까 기업번 리처 디귿번 공모위한 정자 두 개죠. 정답 2번.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어서 4번. 자 부채금융에 속하는 걸 모두 골라야 돼요. 부채금융. 부채금융은 바로 이자가 목적이죠. 이자만 찾으면 되겠네요. 기업번 저당대출 이자죠. 옵니다. 니은번 조인트 벤처는 배당이죠. 배당 X. 디귿번 신탁정서금융 이자 받죠. 이자 옵니다. 리얼번요. 자산담보부 기업 음도 이자죠. 이자 옵니다. 미음번 부산투자사 리츠는 배당이죠. 배당 X입니다. 따라서 부채금융 이자니까 기업번 저당대출, 디귿번 신탁정서, 리얼번요. 기업음이다. 세 가지죠. 기업, 디귿, 리얼. 정답 3번입니다. 자, 5번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5번 보게 되면요. 메자닌 금융에 해당서를 고르시오. 메자닌 금융은요. 얘가 이탈리아 용어죠. 이탈리아에서 1층하고 2층의 중간. 1층, 2층 중간을 메자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1, 2층 중간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죠? 우리가 방금 풀었던 이자라면 부채금융, 이자. 배당은요. 지분금융. 이거 둘 다 합친 거. 둘 다 합친 것이,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중간, 둘 다 양다리가 있죠. 둘 다 합친 것이 메자닌 금융입니다. 그러면요, 참고로 메자닌 금융하게 되면, 자, 이거 둘 다 걸친 양다리를 쳤는데요. 우리가 보통 중기실무하다 보면 길거리마다 얘가 나오죠. 전봇대. 전봇대에 뭐가 있습니까? 요거 많이 보시죠. 문어다리처럼 막 떠들어가게요. 금매 하면서 막 떠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주인 직접 하면서 떠들어가죠. 얘가 뭐라고 했죠? 이런 금매 물건 붙이는 거는 어디 많더라? 전봇대 많죠. 전신주. 전신주에 많더라. 전신주에 많은데요. 전신주를 바꿔서 전신후 하면 되겠네. 따라서 메자닌 금융하면 전신주, 전봇대 돌리고 전신주가 아니고 전신후. 세 가지만 들립니다.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자, 전환사채나 신주는 둘 다 이자, 배당. 그러니까 이자고 주식, 배당 성격입니다. 양대 다 합쳤거든요. 따라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다음에 이제 후는요, 바로 후순위 사채, 후순위 대출입니다. 후순위 대출. 후순위 대출이다. 후순위 대출. 그래서 전신주가 아니고 전신후, 전신후. 전환사채,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 후순위 채권입니다. 후순위 채권. 그럼 보통 이제 이자게 되면 뭡니까? 이자. 자, 이자게 되면 얘가 바로 선순위 채권, 선순위 채권. 선순위 채권은요, 이자가 목적입니다. 다음에 배당하게 되면 주로 보통주. 보통주 주식이다. 얘는 선순위 채권은 이자, 예, 부채금융이고요. 보통은 주식이니까 배당해서 지분금융입니다. 요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매자님 금융입니다. 매자님 금융은요, 양다리 걸치고 있죠. 이자하고 배당하고요. 중간 성격입니다. 1, 2층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선순위, 얘는 뭐지? 후순위. 그래서 후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 다른 말로 저 뒤에 있죠? 후순위 대출. 후순위 채권들은 후순위 대출이면 양다리 다 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매자닌 하게 되면 바로 뭘 떠올려? 전신주, 전신후, 전신후. 그래서 전환사채, 신일수급의 사채, 후순위 채권입니다. 후순위 매출. 따라서 이제 문제 5번 보게 되면요. 매자닌 묻지? 바로 전신후만 찾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번 후순위 대출, 리언번 전환사채, 리얼번 신주인수급의 사채. 그래서 전신후 3개 나왔죠. 기억번 후순위, 리언번 전환사채, 리얼번 신주인수권 3가지입니다. 정답 2번. 정답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문제 190페이지 문제 7번부터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